천하 위공이요 멸사봉공이라. 천하는 만인의 것이고 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등을 포기하라. 무지랭이 인간 퇴근아.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사욕을 갖지 말라. 전과자, 상습 전과자 김태근. 무지랭이 인간들은 완장을 채우면 권한을 주면 사욕에 눈이 머는가. 타 지역에서 그런 일로 악평이 자자한 그런 인간이 우리 의령신앙송대회 추진위원장이란다. 그것도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기원하는 중대한 행사에 왜 우리 의령에까지 이런 일이 생기는가. 충의의 고장 의령에서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곽재우 장군, 홍희 장군님께 부끄럽지 않은가. 김해 사충신 기리기 신앙송 대회가 9월 24일 열린다. 여기는 참가 자격이 대한민국 누구나이다. 대상을 받은 자이든 문학 박사이든 어나운서든 연극 배우이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김해 사충신을 널리 홍보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전국의 신앙송대회 대상을 받은 자들이 대거 본선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의령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추진 신앙송대회는 다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자는 물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까지 제한을 두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무수히 많은 신앙송대회, 매년 300여 개의 신앙송대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제한이다. 의령의 염원사업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에 따른 홍보는 뒷전이고 추진위원장 자기 수강생에게 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의령에 많은 언론 매체가 있지만 신앙송 대회조차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타 지역에 가면 플랜카드도 달고 여기저기 홍보물 투성이다. 홍보를 하는데 고작 제대로 홍보하는 것을 추진위원장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공지되어 있기에 만인에게 가야 할 평등한 기회를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의령 군민에게 10월 9일 군민회관에서 1등 상금 200만원씩이나 주는 신앙송 대회를 아느냐고 물어보라. 아는 사람이 없다. 축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의령에서 벌려주고 잔치는 추진위원장의 것을 만드는 의령의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일단 의령 군수에게 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답이 오는 대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릴 것이다. 의령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공개할 것이다. 안병욱 선생님이 남기신 사람답게 사는 길. 기원전 399년 봄 70세의 노철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태연 자약하게 그 생애의 막을 내렸다. 그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아테네 500명의 배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떠날 때는 왔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신만이 안다. 소크라테스는 40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의 정신적 혁명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쳤다. 부패에 타락한 아테네 사람들의 양심과 생활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만과 허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의 인격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그는 아테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가르치고 질책하고 호소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어리석은 민중은 그를 법정에 고소했다. 그 소장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한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이고 또 청년을 부패 타락시켰다. 그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한다. 소크라테스는 불신앙과 청년의 유혹이라는 두 가지 죄명에 의해 고소되었다. 아테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두 차례의 투표 결과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누가 소크라테스를 죽였는가? 아테네의 어리석은 시민이다. 민중은 사리사욕에 휩쓸리면 한심한 우중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군중심리에 사로잡히면 80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민중은 올바른 지각을 가지면 슬기로운 현중이 된다. 민중은 우중이 되기도 하고 현중이 되기도 한다. 역사의 어두운 반동 세력도 되고 역사의 밝은 개혁 세력도 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는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민중이었다. 민중의 질이
문제다. 아테네 시민의 무지와 악의와 오판이 위대한 철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데스를 죽였다는 것은 진리를 죽인 것이요 정의를 죽인 것이다. 진리와 정의를 죽인 나라는 반드시 쇠망한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아테네는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에게 패망하고 말았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지 61년이 되는 해다. 아테네는 역사의 심판과 징벌을 받았다. 역사는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한다. 우리는 이 역사의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의 사랑하는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위력으로 명성을 자랑하면서 될수록이면 돈이나 많이 모을 생각을 하고 또 이름이나 명예에만 관심이 쏠려서 지혜와 진리와 자기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도 매국노나 배신자나 변절자나 살인범이나 배륜나나 강도나 매춘부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첫째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둘째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요, 셋째로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거짓되게 살고 추잡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르게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생활도 바르게 해야 한다. 정치도 바르게 하고 경제도 바르게 하고 교육도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살아야 할 수 있다. 바르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바르게 살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또 외쳤다.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죽는 연습, 죽는 공부, 죽는 준비, 죽는 훈련을 하는 학문이다. 언제 죽더라도 태연자약하게 죽을 수 있는 마음,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철학이다. 학고부동한 사생관을 확립하고 조용하게 죽을 수 있는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에밀을 쓴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장 자르크 루소의 말이다.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농부처럼 일하여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한국인은 철학이 없는 국민이다. 철학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혼탁한 난세를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투철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철학이 없는 세상은, 철학이 없는 생활은 공허하고 빈약하다.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와 태연하게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철학적 정신이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안병욱 에세이집 사람답게